오늘은 84페이지에 있는 15단원 2차 부등식인데요. 언제였죠? 이 앞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보면인데 2차라는 거는 여러분이 현재까지 배운 게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경우는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배우긴 했지만 함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그렇죠? 3차 함수, 4차 함수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보니까 2차까지만 하는 건데 어쨌든 예전에 한번 그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단원 제목이 이거였잖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렇지?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를 분명히 배웠다고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제목이 부등식이지만 실제로는요. 부등식과 함수 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단원의 제목은 2차 부등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 필요한 게 함수라서 이 단원은 부등식과 함수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예전에 한번 방정식과 함수를 배웠다고요. 이때 배웠던 내용을 두 줄로 요약할 수 있나요? 난 분명히 요약해줬어, 저번 시간에. 옛날 한옛날에. 뭐였어? 환장하거네 진짜. 자, 이거 뭐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했어? 그렇지! 같이! 이 방정식의 실근, 허근은 관계없고요. 실근이라는 개념이 이건 뭐죠 그러면? 아이씨, 여기 위에 써놨잖아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이건 뭐죠? 함수 몇 개? 두 개. 이게 어려워? 두 함수 얘와 얘의 무엇과가 똑같았다. 그러니까 파란색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은 게 빨간색이다 였습니다. 뭐였죠? 이 두 함수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래서 얘랑 얘는 100% 일치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 방정식 문제지만 우리는 이걸 함수로 바꿔서 풀었어요. 반대로 함수 문제지만 이걸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었어요. 이러지 않았나요? 그게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2차 함수가 직선과 접한다. 이건 분명히 함수 얘기잖아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접한다. 그럼 이건 방정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2차식이랑 1차식이랑 갖다가 놓으면은 이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거 아니었어? 그런 식으로 함수 문제지만 방정식으로 풀었잖아. 이렇게 중근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 D는 0 이렇게. 똑같아요. 부등식도 내용은 부등식이지만 이걸 원리를 설명할 때는 이걸 다 함수를 바꿔서 하거든요. 그러면 부등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fx는 gx보다 커요. 이런 게 부등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등식 의해 여기서는 실근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왜냐면 부등식 자체가 실수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허수는 부등식 기호를 못 써요. 부등호 기호를 못 써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뭐냐면요. 실수는 대소가 있습니다. 대소관계.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있다는 거죠. 실수는. 허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부등식일 때는 굳이 실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해라고 쓰면 다 돼요. 이 부등식의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등식이지만 이거를 함수로 바꾼다면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위. 그러니까 크다가 위라고 생각하면 돼. y좌표가 클수록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니까 아 그래프가 위에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게 하는 x 좌표. 보통은 이제 복수로 나와서 좌표틀. 그것이 바로 이제 부등식의 해와 100% 일치한다는 개념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1이 4보다 크다를 푸시오. 아, 1차 부등식이에요. 중학교 2학년들이 잘하겠죠? 어떻게 풀죠? 1을 2항하고 그럼 이제 3x는 4 빼기 1에서 3. 양변을 뭐로 나눠서 3으로 나누면 x는 1보다 크다. 3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명은 바뀌지 않죠.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인 풀이를 한다는 거죠. 2항하고 양변 나누기 이런 기계적인 풀이.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생각을 한다 이거지. 하나는 y는 3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하나는 y는 4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둘 다 그릴 수 있겠습니까? y는 3x 플러스 1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요거. y는 4는 이렇게 나오고요. 맞죠? 여기 교점은 찾을 수 있겠어? 어떻게 찾죠? 어? 그래 이거잖아. 교점 찾기가 이거 아니었어? 두 함수 교점 찾기는 방정식 푸는 거라며.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는 4로 놓고 풀면은 x1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1이잖아. 그치? 교점 찾는 거 10, 여기 1,4 아닌가요 그러면? 그쵸? 예. 이걸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린 다음에 지금 얘가 더 크다며 지금. 그러니까 얘가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 직선이 이 선보다 위에 있다. 그게 어디 부분이죠? 요 교점을 제외한 얘네들 아닌가요? 얘네들이 바로 이 직선이 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죠. 얘네들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그치? 그럼 얘네들의 x 좌표는 누구냐고요? 요 점의 x 좌표는 1이겠고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런 점들은 x 좌표가 다 1보다 크지 않을까? 그래서 해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해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해가. 그래서 얘는 1보다 크다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뻘짓을 합니까? 아니 간단하게 두 줄 만에 풀 수 있는데 왜 이걸 복잡하게 이렇게 풀고 있죠? 가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죠. 2차 부등식뿐 아니라 이제 3차, 4차나 혹은 나중에 배울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삼각 부등식 등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 아직은 안 배우지만 예를 들어서 sin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푸셔라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2학년 때 대수 과목에서 배울 겁니다. 얘를 푸시오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먼저 하나는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이쪽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는 y는 2분의 1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위에 있는 거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죠. 를 찾은 다음 얘네들의 x 좌표로 답을 쓰는 겁니다. 답은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1차 부등식은 워낙 기계적인 풀이에 익숙하니까 중2 때 배웠잖아. 여기 익숙하니까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하면 돼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한다는 거거든요. 이해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커버하기 위한 거라고요. 단순하게 2차 부등식이니까 요것만 배운다가 아니라 이 문제, 이 단원의 핵심은 부등식 문제를 함수, 즉 그래프 문제로 바꿔서 해석하는 연습을 배우는 문제 단원입니다. 이걸 잘하고 가야지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겠냐고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일단 첫 번째 부등식과 함수, 물론 단원의 제목은 2차 부등식이지만 어쨌든 핵심 내용은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냐고 해서 크다 쪽이 위다. 뭐 반대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작다 쪽이 아래다. 같다는 교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음?
이걸 잘 이해해야지 이제 이 2차 부등식 후반 부분. 2차 부등식 후반 부분이 좀 많이 이제 힘들어 하죠. 절대 부등식이 나오면서. 그쪽 파트가 이해가 이제 솔솔 되기 시작할 거고, 그게 잘 되줘야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고는 들어보셨나? 그것까지도 커버가 가능해요. 아마 1학기죠. 1학기 기말고사의 첫 번째 턱은 아마 근의 분리일 겁니다. 오늘은 아마 그게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유형만렙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해 갔죠? 두 번째 내용. 그렇다면은 하나 예를 들어보자.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0보다 크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할 2차 부등식이 아마 되게 이런 스타일의 모양일 텐데. 그치? 다음 2차 부등식이 해를 구하시오. 구할 수 있나 애들? 네. 어떻게 하는데요?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아니요. 못 들었어. 뭐라고요? 인수분해 때문에. 인수분해 한다고요? 아, 그래? 그럼 물어봐야지. 그럼 이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죽여버릴까? 네, 1학년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1학년 애들한테 2학년 애들한테 다음 1차 부등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있어요! 하겠죠? 그러면 1학년 애들한테 3학년이라고 할까요? 다음 부등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있는 거 아닌가요? 왜요? 문자가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 문자 나오면 못 푼다고 배웠어, 니들? 어디서 배웠길래? 이거 어떻게 푸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 상수항은 2항하고 양변을 x 개수로 나누는데 나누는 게 양수니까 방향은 안 바뀜. 그럼 이거 못 풀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상수항은 2항하고 양변을 x 개수로 나눌 건데 파이는 양수 아닌가? 3.14? 안 바뀌겠죠. 답은 이거죠. 그러면 어쩌라고요? 이게 뭐가 어려워? 아니 니들 눈에는 이건 쉽고 이건 어려운 거야? 둘이 똑같은 문제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숫자 하나 바꿨다고 못 푼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다시 물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를 만약에 풀라고 시키면 하나는 요 2차 함수를 그리고 하나는 요걸 그리는 거죠. 이게. 이해 가죠? 그러니까 하나는 좌변에다가 y 붙인 함수, 하나는 우변에다가 y 붙인 함수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얘가 크다며. 그럼 얘가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여러분 이 그래프 못 그리냐고요.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잖아. 이거 꼭지점 아니다 귀찮다. 하지 말자. 대충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프가. 아래 블록이잖아. 아니 정확한 거 좌표는 뭐 나중에 니들이 따로 구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y는 0은 뭐게 참고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손가락 다 피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하면. 하나 이게 9. 응? 뭐야? 말을 못해. 뭐예요? 얘가? X축이죠. 아이 그지 같은 것들아. X축이 이거 아니에요? 식으로 쓰면? 맞죠? 맞아요. 이게 X축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는 건 어딜 뜻해? 이 교점을 제외하고 여기랑 교점을 제외한 여기 아닌가요? 그럼 얘네들의 무슨 좌표라고 했어? 내가 아까 좀 전에. 얘네들의 X좌표라며. 그럼 요 놈들의 X좌표는 요 교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거고 요 점들의 X좌표는
요 교점 유도를 왼쪽에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럼 해가 여기네. 이거보다 작다 또는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해가. 그래, 안 그래? 그럼 너희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내야 되죠. 여기가 뭐죠? X축과 만난 곳? X? X축과 만난 곳? X? 절편. 아,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그동안? 아니, 그지 같은 것들이.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난 곳이잖아. 그걸 우리가 X절편이라 부르는 거 아니었어?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요? Y에 0 대입해서. 아, 0 대입해봐, 그러면. 그럼 뭐야? X제곱 빼기 3X 빼기 3은 0이네. 오! 2차 방정식이네. 다시 물어봅시다.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안 풀리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우리는 분명히 푸는 거 배웠는데 뭘로? 근의 공식. 근이 얼만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2 더하기 9 21이네. 그러면 상식상 오른쪽에 있는 좌표가 플러스겠죠. 2분의 3 플러스 루트 21. 왼쪽에 있는 좌표가 마이너스겠네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1. 그래서 이 부등식에는 어떻게 나오죠? 보다시피 x는 2분의 3 빼기 루트 21보다 작던가 또는 x는 2분의 3 더하기 루트 11보다 크던가. 이렇게 나오죠. 네?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니,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거야? 머릿속에 뭐가 스쳐 있는 거야, 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요, 2차 부등식? 그럼 기본이 이거잖아요. 기본이, 아, 절편을 알아야겠구나. 절편. 절편을 알기 위해서 뭐해? y는 요 2차 함수에 y에 0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는 0을 쓸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이 방정식을 푸는데. 이 방정식은 어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저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로 했나 봐요, 그동안.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요, 얘는 두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그치? 2차 방정식으로 보면은 두근이고요. 2차 함수로 보면은 이게 뭐라고요, 두 개가? x 절편. 그러면 아래 블록한 2차 함수의 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그램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얘도 그래프 그램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신에 절편이 들어올 뿐이죠. 왜? 저기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근형공식 써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근형공식 알 쓸 필요가 없죠. 인수분해 되니까. 딱 떨어지는 정수로 나오죠. 그럼 그럼 얘는 어느 부분 찾는 겁니까? 이 2차 함수의 y는 0, x축에 크다. 윗부분. 윗부분이니까 이거 교점을 제외한 여기랑 교점을 제외한 여기 찾으란 얘기고. 그럼 여기 점들, 이 수많은 점들의 x좌표는 4보다 크겠네. 그래서 하나는 x는 4보다 크다. 아니면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은 x좌표가 마이너스보다 작겠네. x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푼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재빨리 인수분해해서 일단 두 근을 찾은 뒤 큰 쪽근보다도 크다와 작은 쪽근보다도 작다라는 식으로 답을 쓰면 된다 해야 되는 건데도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외워버리죠. 이렇게 그냥 애들이.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끝. 이렇게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이제 특수한 형태가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특수한 형태가. 특수한 형태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간단히 말하면은 왠지 불안한데. 요런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나온다? 에이, 안 배웠나 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등호가 있으면은 둘 다 등호 이렇게 생기고 이쪽에 등호가 없으면은 둘 다 등호가 없게 이렇게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런 2차 부등식에는 어떻게 나오다고 배웠나요?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해 버리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이 모든 과정을 나올 때마다 계속하면 불편하니까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그렇지? 0 크다와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크다 쪽이 나오면 두 근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절편이겠지만 어쨌든 저 2차 방정식 근처럼 두 근을 찾은 다음에 작은 근보다도 작게, 큰 근보다는 크게 이렇게가 나오는 거고,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면,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의미로는 이 2차 함수를 그리면 이 2차 함수의 절편이 1과 2거든. 근데 나는 지금 뭘 찾는 거냐면은 0보다 작다 쪽이니까 이번에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쪽, 아래쪽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교점을 제외하고 이쪽도 있겠지만 여기 등호도 있기 때문에, 등호는 또 무슨 의미였어? 교점의 의미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교점도 덩달아 찾아라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만큼을 찾는 거고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점들의 x 좌표값은 모두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논리지만 그 논리를 그냥 건너뛰고 0보다 작으면 두 근 사이, 0보다 크면 두 근 바깥 이렇게 외워버려서 이제 푼다는 거죠, 애들이. 그랬던가요? 오케이. 그럼 특수한 거 물어봐야지. 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죠? 왜냐면은 지금 이 2차 부등식을 정말 100%다 이해한 친구들은요, 여러분 교재 84쪽에 여기 표 하나 나와 있죠, 표. 표 보여요? 표가 총 몇 칸인 줄 알아요, 이게? 12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2차 함수식 모양이 4가지가 있을 거야. 0 이상이다, 이런 것처럼. 0보다 크다. 0 이하다.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일단 2차 부등식 모양은 4가지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판별식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할게요. 이거는 이제 되게 필요한 거니까 머릿속에 쳐 넣어두세요. 원래 판별식은 그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사실은. 그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였죠?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실근. 판별식이 0이면요 서로 같은 두실근, 중근이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2차 함수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 2차 함수 방정식이랑 비슷하죠. 개수가 A, B, C. 판별식도 똑같이 비제곱비 사이에 있을 건데, 그럼 2차 함수의 판별식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이게 실근이다, 허근이다, 근이 몇 개다 이런 걸 알려주는 용도로 쓴다면 2차 함수에서는 판별식은 어떤 용도로 써요? X축과의 교점의, 오, 공부했어. 그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나타낼 때 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교점이 2개 나온다는 얘기고, 판별식이 0이면은 2차 함수 교점은 하나, X축과. 판별식이 음수면은 2차 함수는 교점이 X축과 같지 않습니다. 뭐 다른 말로 그래프가 붕 떠요, 공중에. 그래서 2차 함수는 이제 이 부등식 배울 때만큼은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고요? 아까 잠깐 봤잖아요. 절편이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보다시피. 절편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절편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절편이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부등식을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판별식으로 본다면은 이 세 개가 중요할 거고, 2차 부등식 자체는 4가지 모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쵸?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조합하면 어때? 전체 경우의 수가 1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요, 12개의 풀이법을 다 알아야 돼요. 이해가요? 1차 부등식은 되게 단순하죠. 그냥 이항하고 나눈다, 이게 끝이거든. 근데 2차 부등식은요, 12가지 풀이법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나 학원 다닐 때 학원쌤이 그러더라고. 니들 이 표 외워라 그러더라고.
그때 순진했던 나는, 그때는 순진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순진했던 나는, 이걸 어떻게 내가 외우지? 이게 복잡한 거를? 근데 그 생각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외우라는 게 글씨를 하나하나 외우라는 뜻은 아니었던 거지.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 아니겠어? 그 원리가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X축을 그린 다음에 위가 어디냐, 아래가 어디냐, 그걸 찾을 수 있냐는 거거든. 다시 질문합시다. 이거 어떻게 풀죠? 이 표 12개에 있는 표 중에 요 칸이에요. 요 칸이니까 답이 뭐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 너희들. 그렇지? 이 2차 부등식에는 어떻게 풀죠? 그래프 그래요? 어떻게 그릴 건데요? y는 x 빼기 3의 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데요? 이거는 3에 접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크답니다. 그럼 어느 부분 찾는 걸까요? 이 참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찾는 건데요. 교점은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점은 제외시켜야 되고요. 근데 교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쪽도 다 위에 있고 이쪽도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얘기는 교점을 제외한 나머지 다란 뜻이 돼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x좌표로 바꾸면 뭐가 될 것 같아? 정답은 이거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바뀐단 말이야, 계속. 이게 완전 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처럼 인수분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0보다 크다가 나올 수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냐고, 다. 그래서 그 모두를 커버하려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이거 그래프 2개 그려서 위에가 어디냐, 아래가 어디냐, 그거 찾으라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이제 이렇게 다르게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0 이상이다. 의 해를 구하시오. 어떻죠? 모든 실수? 왜요? 그래프 그렸을 때. 왜요? 너는 왜요라고 물어보다니요. 제가 머릿속에서 그려봤더니 그러던데요? 뭐 이러면 안 돼. 여기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왜 이게 그래프가 네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 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판별식이죠. 이거 판별식 얼마냐고요. 판별식, 그냥 판별식. 아까 보니까 어떤 학생 그냥 판별식 쓰는데 이거 짝수면 짝수 판별식 써봐 이렇게 종종. 이거 가능해? 짝수 판별식은? 1 빼기 4 아니야? 마3? 음수네? 판별식이 음수면 뭐라고? 만나지 않아요, 두 그래프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뜬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어느 부분 찾는 거야, 지금? X축보다 윗부분. 교점도 인정, 안 인정? 등호 있으니까 인정, 그치? 교점도 가능하고 윗부분도 가능해. 를 만족하는 건 어디죠? 이 2차 함수 전부 다죠. 100%죠. 이 100% 다 X축 위에 있으니까요. 따라서 정답도 X는 모든 실수인 거죠. 이해 가죠? 네. 그러면은 2차 부등식은 일단 기본 개념은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치?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뭐 한다? 문제를 풀 거다. 문제를 풀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은 뭐 한다? 니들이 푼다. 이거 다 풀고 다 했는데요 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한다? 유형만렙을 풀어라. 오케이? 네. 너무 힘든데? 감기 때문에 코도 맹맹하고 목도 이제 슬슬 가려고 하네. 한동안 수업을 안 해가지고 목이 좀 괜찮아진다 싶었는데 또 수업 며칠 했더니만 또 목이 가려고 하네 벌써부터. 자, 그러면은 87페이지부터 13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가요. 2x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보통은 2차 부등식을 만나면 2차 방정식과 비슷하게 접근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항해서 6x 더하기 5가 되겠네. 아까 뭔 얘기했죠? 인수분해가 되면 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즉 여기 부등호가 아니라 이걸 등호로 보고 이 방정식을 풀 때 그게 정수근이네. 또는 그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응호식 써야겠네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내용은 비슷하죠. 이거 실근 과자요, 두 개. 그쵸? 그래서 원래는 판별식을 쓰는 게 원래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죠. 귀찮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머릿속에서 이미 그래프는 그려졌나요? 아래 볼록한 2차 함수의 절편값은 1과 5. 아랫부분 찾는 거야. 그럼 x좌표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이렇게 두 개 사이가 나오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는 게 해이므로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 5개였죠.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14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근의 분리라는 게 나와. 근데 이 책에 없는 것 같은데? 절대 부등식만 살짝 나오고 근의 분리가 안 나오는데 유형 만렙에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합시다. 14번 문제는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 푸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미 이항이 된 상태고요. 인수분해가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x 빼기 3, x 빼기 4 아니야 이거. 절편은 3과 4입니다. 이번에 윗부분 찾는 거예요. 해가 어떻게 나올까요? 3 이하 아니면 4 이상 이렇게 나오죠. 이해 가나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두근 사이, 두근 바깥.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수직선을 놓고 본다면은 1, 5가 있을 때 얘가 무슨 의미야? 그림이 이런 의미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아요라는 부등식을 만나면은 사이 요 안에 있어요 라는 뜻이고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얘는 절편이 3과 4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번에는 요 안이 아니라 얘보다 이쪽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리 나온다는 거죠. 안쪽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으로 크다가 나오면 바깥쪽, 작다가 나오면 안쪽 이렇게 이제 해가 나온다는 거. 두 개를 이제 숙달해가지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풀면 되겠지. 맞아요? 네. 15번은 이제 반대로 푸는 거네. 요 2차 부등식을 풀면요. 해가 3부터 8까지 나온대요.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거 해봤잖아. 그치? 2차 방정식에 해가 누구랑 누구다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푼다 그랬어? 그때 보통 근과 기수의 관계를 쓰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뭐 반대로 이제 내가 부등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해가 요렇게 나오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만드시오 한다면 x 빼기 3, x 빼기 8을 쓴 다음 이게 두 숫자 사이 안쪽으로 숫자가 이렇게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0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 아니었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풀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해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이해 가죠? 요걸 전개한다면은 x제곱 빼기 11x 더하기 24인가요? 일 테니 요거랑 매칭 시키면은 a는 마이너스 11이고 b는 뭐 24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16번도 같은 의미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유, 벌써 하품이 나와.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고사의 끝, 그러니까 어떤 시험의 끝은 무엇을 의미한다? 다음 시험의 시작을 의미하죠. 중학교 졸업은 무엇을 의미해요? 고등학교 시작을 의미하는 거 아니었어? 졸업이 끝이 아니잖아.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대비하라고 아까 얘기했을 텐데 분명히. 니들 아직 등급이 안 나왔죠?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올 1등급을 맞아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요. 올 1등급. 눈물 나죠? 이제는 5등급
시대라서 올 1등급을 안 맞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요. 기왕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고 싶지 않나요? 노는 물이 다르잖아. 여기 있는 애들은 주말에 뭐 할까? 뭐 하니? 여기 있는 애들 주말에. 니들 주말 놀러 가면 어디 뭐 하고 놀러? 저기 산골짜기에 사는 애들도 주말에 PC방 갈 텐데 말이야. 그치? 안 그래? 내가 부러운 게 그거야. 서울에 있는 애들은 주말에 뭐 할 것 같아? 걔들도 PC방 가겠지, 그치? 근데 걔들은 아마 콘서트도 다니고. 그러지 않겠어, 걔들? 그치? 노는 물이 다르잖아. 얼마 전에 우리 또 걸그룹님께서 인천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그럼 인천이나 서울 사는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 서울에서는 뭐 저기 공항철도 타고 갈 수도 있을 거니까 그치 편하잖아요 다니기. 근데 지방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 야, 차 끌고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생각해봐. 대학에서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다니까. 대학생들이 모일 때 지방 애들은 모이는 장소가 술집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 애들은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 먹고선 뭐 하러 갈까 할 때 걔들은 연극을 보러 가기도 해요. 대학로에 가서. 노는 게 다르잖아, 그치? 니들은 기껏 PC방이지만. 걔들, 기왕이면 가는 게 낫지 않냐고, 기왕이면. 그러니까 1등은 맞으라고,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똑같잖아. x 더하기 1, x 빼기 5는 0보다 작다. 이거 아닌가요? 여기 최고차계수 1인 거 보이죠? 그리고 두근 이렇게 사이로 나온 거 보이죠? 값이. 그러면 이제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잘 못하겠으면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전개하면 x제곱 빼기 4x 빼기 5가 0보다 작다네. 따라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겠죠? A는 마사, B는 마오라고. 이해가지?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실제 친구가 했던 얘기야. 내 친구가 그 피대를 다녔어요. 피대. 피대가 어디예요? 피대. 포스텍. 포항공대죠. 근데 얘가 나한테 그러니까 얘가 해준 얘기예요. 포항공대에서 미팅을 한다 이거지.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그 포항공대 근처에는 포항공대랑 수준 맞는 애들이 없대. 그래서 미팅 상대를 잡으면 대부분 연대, 고대 이런 애들이래. 그러면 미팅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둘이 만나면. 걔들 보고 포항까지 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들은 미팅 하려면 서울까지 간다는 거예요. KTX 타고.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포항공대는 그거 모르죠. 포항공대는 지금은 더 좋아졌겠죠. 나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포항공대는 학교 내에 술집이 있어요. 학교 내에. 그 왜 있을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주변에 갈 데가 없어서 학교 내에 만든 겁니다, 술집을. 그러니까 약간 고립된 곳이에요, 거기는. 고립된 거. 주변 이런 번화가랑 고립된 곳이라서 나가려면 한참 걸린대. 그래서 아예 안 나간다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학교 내에서 술 마신다 하더라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갈 거면 서울, go to the 서울. 오케이? 근데 이상하게 여기 동네 애들은 목표가 서울이 아니더라고. 대학 어디 가고 싶어 하면은 대부분 웃기고 있네. 아유 씨. 여기 있는 애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내가 몇 년 동안 물어봤거든. 무슨 대학 가고 싶냐? 나는 경기도이다 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서울을 꿈꿔요, 애들이 다. 내신 한 4등급 많은 애들도 서울을 꿈꾸더라고, 애들이. 지금 기준으로 한 3등급이 되겠지? 걔들도 서울을 꿈꿔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잘하는 애들조차도 충남대 간대요. 아니면 천안 단국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안 벗어난다는 거야, 여기 주위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서울을 목표로 안 하지? 되게 그게 의아했거든? 그러더라고, 애들이.
고투더 서울. 오케이? 이 웃기는 것들이야 진짜. 이 선놈들이야. 17번 문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이 해가 이렇게 나온대요. 아까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하나 더 추가하는 것 뿐이지 뭐. 일단 얘로부터 뭘 만들어낼 수 있다고? a, b 값을 만들 수 있죠. 일단 이걸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푼 거겠구먼. 개수가 1인 거를 잘 보고 1, 1. 전개하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 하니까 그치? a 값이 마이너스 2고 b 값이 마이너스 3이겠네. 요 두 값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시켜버리면 이 부등식은 x제곱에 플러스 2x 빼기 3은 0 이하가 나왔군요. 요것도 인수분해가 돼요. 되게 편한 스타일의 문제들이네요. 그쵸? 전부 다. 이런 편안함에 이제 찌들어 버리면, 평화에 찌들어 버리면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부등식 나오면 못 푼다고 하겠죠. 그쵸?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공부는 항상 빡세게 하는 게 좋아요. 빡세게 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공부는. 이거는 이제 해가 마3과 뿔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 0보다 작다 쪽이기 때문에 두근 사이.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포함해서 말이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x는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서울 가서 놀면? 나도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가 약간 락 페스티벌이거든요, 그게. 아침 10시인가 11시인가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인가까지 했어요, 참고로. 새벽 2시인가? 어쨌든 되게 늦게까지 했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걸 다 보고 집에 오고 싶은 거죠. 되게 유명한 애가 와가지고 공연하는데 되게 유명한 애, 니들 알려나? 마릴린 맨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애예요. 보고 싶죠. 다 보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새벽 3시에 운전하고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 거라고. 서울 애들은 그냥 콜택시 불러서 갔겠지. 그런 게 되게 부러웠어.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내가 과연 해체하기 전에 콘서트 한번 구경 갈 수 있을까? 슬픈데? 18번.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나게 하려면 정수 a가 몇 개 있는지 찾으시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히 그래프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프적인 상황. 그래프 2차 함수잖아. 그래프. 축과 안 맞는다는 것은 아래 블록한 2차 함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 상황이 나왔나 봐요.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판별식이죠. 중간고사 때도 판별식 되게 중요했죠? 판별식 틀린 친구 반성하셔야 됩니다. 기말고사 때도 판별식 중요합니다. 판별식 어때야 된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교점 없으니까.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거.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 2학년 때도 나와. 2학년 때 2차 부등식을 배웠냐고? 아니? 다른 부등식을 배우지. 근데 그걸 풀다 보면 치환을 하거든, 중간에. 근데 치환을 하는 순간 그게 2차 부등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난다. 판별식은 음수다. 판별식을 쓰면은 판별식은 이제 a제곱 빼기 4a죠. 이게 음수입니다.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네요. 그쵸? 이건 a로 묶으면은 a 빼기 4. 이 방정식의 두우는 0과 4니까 0과 4 사이. 그래서 못 찾는 거죠. 정수의 개수를 찾아라. 몇 개 있어 이거는? 몇 개 있어? 3개 있죠. 오늘 하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의미가 있을 만한 게 아마 19번이 아닐까 싶네요. 제일 의미가 있는 거. 이 책이 너무 쉬워가지고 별로 뭐 의미를 부여하고 할 것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은 쉽겠지. 너희가 여러 번 공통수학 1을 돌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공통수학 2부터겠지.
이제 안 배운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 투성될 거야 분명히. 그리고 어려운 게 꽤 많거든 공통수학 2에. 2 배운 친구 알죠? 대충 뭐 있는지. 뭐 있죠? 그러니까 평면 도형 해가지고 평면 좌표, 직방, 원방, 직사형 방정식, 원형 방정식. 또 마지막은 도형의 이동. 그 다음 또 뭐 나오는지 알아요? 집합과 명제. 그 다음 뭐 나오는지 알아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야. 그렇죠? 듣기만 해도 서늘하네. 등골이 서늘하네. 이 2차 부등식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 니들 그 방정식에서 방정식이란 말하면 안 되겠죠. 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땡땡땡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무슨 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 불렀죠? 항등식이었죠. 그건 등식이고요. 지금 부등식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이건 뭐라 부를까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부른다며.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요? 항부등식? 이 아니라? 그렇지. 다 까먹었죠. 절대 부등식이라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얘랑 같은 뜻이에요. 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말이 해는 모든 실수 란 뜻이기도 해요. 그 이해 가요? 어차피 해라는 게 뭐야? 만족하는, 성립하게 만드는 값들이 해 아니야? 이 등식을 만족하는 값.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해라는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성립하는 값이 모든 실수의 뜻이기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라는 뜻과 같아요. 이해 가죠? 그럼 이게 이제 부등식일 때는 그런데 함수로 바꾸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럼 이거. 부등식에서는 이거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지만 이건 부등식 용어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이걸 함수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요 2차 함수가 어때야 한다는 얘기일까? 요 2차 함수의 x축. 이게 x축인 건 이해 갔어? y는 0 이게 x축이라니까? 그치?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 위에 있다. 그 위에 있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다. 그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풀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하는 얘기는 결국 이것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판별식의 음수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4분의 D네요. 그럼 요거 2를 제외한 제곱, K제곱에서 빼기 AC죠. 이렇게. 얘가 어떻다고요? 0보다 작다. 이렇게. 이해 갔어? 그래서 요거 정리한 게 3K제곱에 빼기 K에 빼기 4네. 인수분해가 되나? 1, 3, 1, 4, 막불 이렇게? 그치? 맞아? 나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K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두근 사이. K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겠죠. 그래서 정수 K의 합을 구하시오. 정수 K 값은 0과 1밖에 없겠는데? 그렇지? 합은 1 나오겠네요. 요게 그나마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의미 있는 문제. 중요도 따지면 별 5개 중에 3개. 5개 만점에 3개. 때려보면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문제. 아마 이게 되게 메인이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 기출문제 주잖아? 아마 거의 모든 학교에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기출시험지 이게 한 문제가 꼭 들어가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나중에 뭐 특수한 형태도 몇 가지 더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더 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간만에 공부하니까 죽을 것 같죠? 오늘 한 개, 두 개 할까요? 아니요. 50분 동안 했네 벌써. 잠깐 쉬었다 할까요?